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0강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제일 먼저 써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지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는 참으로 음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41강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명품 구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명품 구입은 불교적 삶이 아닐 듯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 당시 출가자는 옷 3벌과 바루 하나만 소유했는데 제가 불자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이란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단칸방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생존의 최소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단순 소박한 삶은 최소 생존 수준 이상의 삶이며 문화적 욕구도 포함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존의 최소 수준만을 현대인에게 요구한다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출가자에 대한 기준을 재가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욕구도 포함한다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 소박한 삶은 무소유의 삶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분수에 맞고 적정한 삶입니다. 체면 고비용 사회에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생존의 최소 수준 그 이상의 삶을 우리는 단순 소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름다운 옷을 사고 싶어 하는 불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여성 물품을 파는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층마다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백화점을 보면서 저는 소비 시대를 사는 여성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옷이야 유행을 덜 타기 때문에 괜찮다고 쳐도 여자 옷은 유행이 자주 바뀌니 돈이 없으면 유행에 뒤떨어집니다. 여성의 옷과 백은 과거 옷과 백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완전 다른 옷과 백으로 바뀝니다. 몇 년 전 유행한 디자인을 지금 보면 매우 어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옷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옷을 매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옷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유행 때문입니다. 한때 남자들 자켓에 단추 3개짜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딱 한 번 3개짜리 옷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곧 2개짜리로 회귀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깐 3개짜리 단추가 유행하더니 곧 2개로 돌아갔고 요즘은 2개짜리가 대세입니다. 저는 옷을 살 때마다 가능하면 유행을 덜 탈 것 같은 옷을 삽니다.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은 언제나 입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젠 스타일, 즉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하는 불교적 디자인이어서 제 마음도 편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도 멋진 옷을 보면 사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는 기업의 소비자 갖고 놀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서 멀쩡한 과거의 제품을 버리게 만듭니다. 한국광고총연합회의 매거진에 의하면 1979년 출시한 소니 워크맨은 1억 대를 파는데 13.5년이 걸렸습니다. 1989년 출시한 닌텐도의 게임보이는 1억 대 판매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2001년 출시된 애플의 아이팟은 1억 대 판매까지 5.5년 걸렸습니다. 2004년 출시된 모토로라의 레이저폰은 1억 대 판매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빨리 팔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계를 구매했다기보다 패션 상품을 구매한 셈이 됩니다. 이쁜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은 보기도 싫어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 됩니다. 기능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과거의 제품으로도 충분한데 신제품이 자꾸 나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장기를 밀매한 청소년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떠들썩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쁜 물건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유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 수렵 채취인들도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이쁜 장신구를 만들어 교환하고 과시했습니다. 오늘날은 자동차의 기능보다 디자인과 브랜드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성능과 재원을 기준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는 디자인과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상징하는 이미지를 구입합니다. 여성의 옷과 백이 남성의 옷과 백보다 제 눈엔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여성 때문인지 여성의 지갑을 털어가려는 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아름다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인지하는 세계 종류가 더 많습니다. 즉, 남성의 시각 세계보다 여성의 시각 세계가 더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남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세계 차이를 여성은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성의 시각 세계가 결과적으로 더 풍요롭다는 의미도 됩니다. 문화예술 공연장에 가보면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예술 감각이 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움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불교가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차등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들은 처음에 분소의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분소의는 시체에 입혀져 있는 옷을 벗겨서 기워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분소의를 입는다면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게 될 것 같으니 알고 보면 참으로 효과가 있는 처방입니다. 빈비사라 왕의 주치의였던 지바카는 당시 최고의 명의였으며 부처님을 존경하던 빈비사라 왕에 의해 불교 교단에 파견되었습니다. 지바카는 분소의에 묻어있던 병균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병에 걸리는 것을 알고 분소의를 입지 말 것을 부처님께 건의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추구하는 합리의 화신이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교단에서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다가 다시 분소의를 입자고 주장할 정도로 분소의를 입는다는 것은 물질적 욕망을 떠난 수행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제바달단은 분소의 이외에도 고기를 먹지 말자는 주장 등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를 거절하자 제바달단은 수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교단을 이탈합니다. 비록 분소의는 입지 않게 되었지만 출가자는 호화로운 옷을 절대 입지 못하였고 세 벌의 옷만 허용되었으며 새 옷감이나 새 옷을 받으면 아름다운 색을 청, 흑, 모란색으로 바꾸는 괴색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의도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아름다운 옷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천으로 옷을 만들지 않고 천 조각을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모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사분율에 새 방석 만들기를 허락하되 헌 것을 가로 세로가 한 뼘이 되게 떼어서 새것 위에 폭에서 빛을 무너뜨리게 하였다라고 설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원칙을 방석을 만들 때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고 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여성 출가자, 비구니는 귀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남성 출가자, 비구가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분율은 연화색 비구니는 한 벌에 값진 상가티를 입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거늘 하물며 헤어진 옷이겠느냐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율장에는 여성 출가자는 너무 남루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설합니다. 즉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문화적 욕구를 인정한 것입니다. 경전은 분명 여성이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기준 때문에 비구니가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었는지 혹은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비구가 비구니의 좋은 옷을 뺏는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부처님은 비구가 비구니로부터 좋은 옷을 뺏으면 안 된다고 설하고 계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불교 수행자의 생활이 화려하다고 비난했는데 그럴 법도 합니다. 이처럼 불교는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셨으니 결국 남성의 문화적 욕구도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참 멋진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에는 아내에게 장식품을 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식품을 팔아 생계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저축의 기능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욕구는 양날의 칼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소비 중독의 위험이 있지만 분수를 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안목을 높여서 결국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옷 잘 입고 문화적 센스가 있는 사람은 감성시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문화적 감각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상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분율에 비구니는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귀상 혹은 상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귀상 혹은 상이라는 표현은 명품을 묘사하는 단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이 이러한 욕구를 출가자에게 인정하셨다면 제가자에게는 더욱더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인간의 욕구도 부처님이 제가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다만 명품이 아름답고 품질이 좋을 때에만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혹해서 거칠에 따라서 구입했다면
불교적 소비는 아닙니다. 불교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움과 품질 때문에 명품을 구입한다면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구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브랜드에 현혹되어 명품을 구입한다면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구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듯이 명품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자라면 수행을 통해서 브랜드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아름다움과 품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프라다 상표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인터넷에서 프라다 상표를 뗀 가방을 5만 원에 올렸더니 찌질하다, 빈티난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시 프라다 상표를 붙이고 비싼 가격에 올렸더니 간지난다, 역시 프라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고 합니다. 프라다 가방이 아름답고 품질이 좋아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상표, 즉 브랜드에 현혹되어 구입한다면 불교적인 소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프라다 상표가 없어도 제품의 아름다움과 품질 때문에 프라다 가방을 구입하게 될 때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소비를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뉴스위크가 2008년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절제 자본주의라는 커버 스토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상당 부분 불교의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엔 여러 벌의 옷을 사는 것보다 좋고 비싼 옷 하나를 사서 오래 입는 것도 절제 자본주의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명품 하나로 20년을 쓴다면 과연 사치일까요? 저는 명품을 사도 중도적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싼 옷을 여러 벌 사서 금방금방 버리는 것보다 그보다 약간 더 비싼, 더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것이 어쩌면 절제 자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의 궁전은 온갖 호화로운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장하함경에 의하면 금다락에는 은평상, 은다락에는 금평상이 있어 곱고 부드러운 금실로 짠 자리를 그 위에 깔았다. 수정유리 다락과 평상도 또한 그러했다. 그 법전의 광명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너무 밝아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중도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합니다. 중도적 소비의 범위 내에서라면 아름답고 멋진 옷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